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4시간 넘게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팔달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LTE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재영 기자, 팔달역 인근에서 사고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칠곡 방향으로 가다가 팔달역 근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인데요. 대구 도시철도 공사에 따르면 공단역과 팔달역 사이에서 궤도를 연결하는 핑거 플레이트라는 판이 떨어졌습니다. 바람 때문이라는 게 도시철도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 사고로 전차선과 애자 등 전원 공급 장치가 일부 파손되면서 전기 공급에 갑자기 차질이 생겼고 전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3호선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청 지금 갈 일이 있어가지고 북구청 가야 되는데 3호선 운행을 안 해서 좀 많이 불편하네요. 박 기자, 도시철도 3호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11m 높이에 떠 있는데요. 승객들이 위험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팔달역에 정차한 3182호 열차에는 승객 18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승강장에 도착에 있어서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3호선 양방향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차 15대를 인근역에 비상정차하도록 해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겨 타기 위해 역 밖으로 한꺼번에 빠져나왔는데 퇴근 시각과 맞물리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강풍 때문에 핑거 플레이트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구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용지역에서 달성공원역까지 양방향 운행은 밤 8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철도 3호선 운행이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인데요. 지난번엔 비, 눈, 그리고 이번에는 바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난 3월 8일이죠. 폭설이 내렸을 때 처음 멈췄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3일에는 비 때문에 두 번째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강풍으로 또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늘 열차로 불리며 대구 명물로 주목을 받았지만 날씨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팔달역 도시철도 3호선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오늘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출석 시각 직전 갑자기 출석을 미뤘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오늘 대구지방경찰청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 이 전 최고위원 측이 갑자기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출석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규모로 착신 전화를 개설해 중복 응답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지역 사립대 교수와 선거 캠프 실무를 총괄하던 측근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도 50여 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소환 조사 이후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어제 보도했던 영남 이공대 관련 속보입니다. 교수협의회가 교비 횡령을 이유로 이호성 전 총장을 고발했는데 다른 교권 침해도 여럿 있었습니다. 교수들 주장이 맞다면 이게 대학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이공대는 교수라고 해서 같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학과별로 독립채산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자를 내는 학과 교수는 상여금을 더 주는 식입니다. 보통 학생 수가 많은 학과는 재정 수지 흑자 폭이 커지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과는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학과의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 적자 흑자가 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학과에다가 그 교수들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수들의 어떤 성과와 노력 또는 학과의 노력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 교수 월급 허봉도 때가 지나면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따져 올려주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학생을 돈벌이 대상, 교수를 돈벌이 도구로 보는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교권 침해이자 갑질이라는 입장입니다. 핵심 지표를 충족을 못하면 아예 승급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학과에 따라서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든 이호성 전 총장은 지금도 영남학원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학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남학원의 이사에 이르러서는 제가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이사의 모든 분들의 판단과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재단 이사에서 물러나고 직선제 총장 선출 제도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형량이 가볍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재판이죠.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박 전 행장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지난달 21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관계자 15명 가운데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지만 검찰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구형량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부당하니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박 전 행장은 형이 무겁다고 보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여론은 가벼웠다고 보는 검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 뿐만 아니고 그 범죄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등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굉장히 무겁게 이것을 다스려야지.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행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은행장 지시로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했냐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검찰 구형을 감안하면 1심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안동에는 유네스코 유산 3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재가 결정되고 하회 별신구 탈로리까지 인류 무형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동은 세계유산 기록과 문화, 인류 무형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3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함하는데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로 등재된 하회마을, 올 6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봉정사가 있습니다. 2015년 등재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 책판은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또 다른 종류로 인류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회 별신구 탈로리를 포함해 한국의 탈춤으로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안동은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 2개 분야에서 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전국 7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올 1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지난달 현지 실사를 마쳤고 이달 중에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이코모스에서 보완 요청서가 올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에 대한 내용과 현지 실사를 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패널에서 저희 쪽에다가 보완 요청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내용의 깊이에 따라서 가부에 대한 좀 전망 받아볼 수 있다라. 한국의 서원은 2015년 등재 신청을 했지만 반려 판정을 받아 신청을 철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재도전하는 한국의 서원은 내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회 별신구 탈로리를 포함한 12개 탈춤은 한국의 탈춤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무형유산 등재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경에 하회탈 별신구 탈로리가 인류 무형문화재가 등재가 된다면 유네스코에서 참 보기 힘든 3대 카테고리를 갖추는 그런 도시가 계획대로 된다면 안동은 유네스코 3대 유산, 즉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한 전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문화재청은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해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본 강점기 때 경주 영묘사터, 현 흑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의 추녀나 담장 끝에 기와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된 수막새는 일본에 반출된 것을 고 박일훈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의 노력으로 지난 1972년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경상북도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구미시가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도와 운영 문제를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미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테마공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새마을운동 주제 이외의 시설을 보강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현재 도립공원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대구시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 안에 임야와 논 같은 사유지가 많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은 전체 면적 12만 5천여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경북이 72%, 대구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가운데 사유지 비율은 77.9%에 이릅니다. 지난달 자동차 부문 생산 호조에 힘입어 대구 지역 광공업 생산도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 동향을 보면 대구 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전달보다는 5% 늘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에서 생산이 늘었고 섬유와 화학제품 등에서는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 8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6%, 전달보다는 3.2% 감소했습니다. 엽총을 난사해 면사무소 공무원 등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7살 김모 씨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봉화군 소천면 주민센터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했는데 총기 범행 결심을 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44명에 대해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44명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조직에서 이탈한 20여 명과 갈등을 빚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무장한 상태로 유흥업소 주변을 불법 순찰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경북도 의원이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 지역 무상급식 정책이 꼴찌 수준이라며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15개 시도가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세종을 비롯해 인천, 강원, 전북, 전남 등 5곳입니다.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대구는 낮고 경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경찰이 받은 수사관 교체 요청은 400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290여 건, 수용률 72%로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2위였습니다.